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병원 구강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얼굴 길이 줄이면서 회전 18개월 결과 회전량 정하는 법입니다. 그동안 너무 어려운 상악 늘리기, 상악 전진 또는 역회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환자들을 차지하는 것이 긴 얼굴의 주걱턱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만큼 회전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회전량을 정하는 저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빨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이제야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공유를 허락해 주신 환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2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이분께서는 세 가지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녀는 주걱턱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고, 둘째 부정교합, 셋째 긴 얼굴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세팔로를 보시겠습니다. 이 라테랄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전방 개방 교합이 있습니다. 전방에 약 한 3에서 3mm 정도의 전방 개방 교합이 있고 주걱턱입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나와 있는 주걱턱입니다. 그리고 정모를 보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사진이 찍혀서 그런데 크게 비대칭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근데 특징적으로 정중선이 상악 정중선이 얼굴 중심에 비해서 약간 좌측에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얼굴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은 일단 전방 개방 교합이기 때문에 입술 다무는 게 어렵습니다. 옆모습을 보면은 주걱턱 안무입니다. 돌출입은 특별히 돌출입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정모에 봤을 때 전치 노출은 좀 있어서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비대칭은 크게 관찰되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 라인을 그려 보았습니다. 바르셀로나 라인을 그렸을 때 상악 전치가 약 바르셀로나 라인보다 전방으로 3mm 정도 앞에 있으니까 이 환자는 굳이 전진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걸 유지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면 한 1mm 정도 후방으로 후진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을 보면은 이 에어웨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수술을 준비하면서 에어웨이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에어웨이를 봤을 때 에어웨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상악을 굳이 뒤로 들어가서 에어웨이를 좁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악 입술에 비해서 전치가 분명히 명백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므로 상방 이동을 어느 정도 해도 전치 노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전량을 결정하는 건데요. 회전량은 보통 2mm부터 의미가 있다고 논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m, 1mm는 의미가 없고요. 0.5로 뛰는 것도 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2mm, 3mm, 4mm, 5mm는 거의 안 하니까 2mm, 3mm, 4mm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머리로 물론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지만은 정확한 결과 예측을 위해서는 이렇게 V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전을 해서 어느 정도의 안모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2mm를 했을 때입니다. 3mm 했을 때, 4mm를 했을 때인데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입술선입니다. 근래에는 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거의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같은 라인에 있는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분명히 들어가 있는 약간 컨벡스한 그런 그런 안모를 좀 더 선호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스트레이트한 안모를 더 선호하고 저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랫입술이 뒤로 들어가 있는 그런 컨벡스한 안모보다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스트레이트하고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최대한 많이 닿아 있는 면적이 넓은 그런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국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중국 특히 여자분들의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즘에 하는 이 중국에서 하는 트렌드가 상악을 최대한 전방 이동하고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스트레이트한 라인을 요즘에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그렇게 수술했을 때 분명히 더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소견을 많이 제가 요즘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상악을 이렇게 돌출입이나 원숭인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전진을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에어웨이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mm, 3mm, 4mm를 회전양을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3mm, 4mm는 약간 아랫입술이 뒤로 들어가는 그런 소견이 관찰되었고 그리고 윗입술도 별로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2mm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수립한 계획은 이렇습니다. 상방 이동 3mm 그리고 비대칭이 있으니까 상악 정중선을 우측으로 1mm를 옮기고요. 그리고 회전양 2mm 포스테리어 임팩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테리어 임팩션은 상악 전치를 회전 중심으로 놓고 제일 대구치의 한 부분을 2mm를 상방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회전의 의미가 되는데요. 각도의 의미가 되는데 보통 포스트리어 임팩션을 1mm 했을 때 교환면 각도는 2도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악 전치와 제일 대구치까지 거리에 따라서 그 회전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2mm입니다. 근데 만약에 발치 규정을 했다. 그러면은 각도가 거의 3도까지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하신 분들은 이 포스트레 임팩션 정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악에 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 코렉션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디지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악을 2mm, 3mm 올리고 포스트 임팩션을 2mm 하고 그래서 약 교합 평면 각도는 약 4도가 더 급해졌고요. 4도가 더 늘어났다고 그래도 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악이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 길이가 짧아지고 후방 이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술전 수루에 이 교합을 보면은 교합이 제일 중요하니까 18개월 후에 교합을 보면은 이 전방 개방 교합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이 관찰이 되고요. 교합 관계가 상당히 타이트하고 잘 맞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래턱이 좀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에어웨이는 좀 좁아졌지만 그렇게 많이 좁아진 것은 아니고요. 원래도 좁았으니까. 만약에 상악을 더 후진했으면은 더 좁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비해서 윗니가 그래도 약한 2mm 정도 노출이 돼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자, 제가 얼굴 길이를 줄였는데 포스트리 임팩션이랑 그리고 상방 이동 그리고 지니오플라스티 턱 끝 줄이기를 통해서 약 한 9mm 정도의 그 얼굴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의 이동을 했습니다. 뼈의 이동을 보면 상악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대로 하악이 후방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턱 끝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연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연조직을 보면은 이렇게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가고 얼굴이 짧아지고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입술 변화인데 또는 포스트 임팩션을 약 2mm 그러니까 회전을 2mm 하고 상방으로 3mm를 올라갔을 때 요 정도의 이런 그 중안부의 정확히 말하면 중안부역인데 이렇게 코 아래쪽에 변화가 생깁니다. 분명히 수술 전에는 약간 좀 꺼져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삽니다. 하지만 분명히 원숭이 인매 아닙니다. 원숭이 인매는 이 부분만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은 어떤 게 원숭이 인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적어도 이분께서는 전진을 하지 않고 포스트 임팩션 그러니까 회전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원숭이 인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은 얼굴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이 결과는 수술 후 18개월 후입니다. 1년 반 후의 결과이고요. 이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파이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더 변하지 않고 약 한 제가 볼 때는 6개월까지도 변하고 1년까지도 변할 수 있는데 1년 이후에는 거의 양악 때문에 그 결과가 변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칭 괜찮고요. 코 많이 퍼지지 않았고 입술도 합죽한 느낌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매도 아니고 적절히 이 코 아래가 잘 증진이 돼서 합죽한 느낌이나 그런 꺼져 있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45도를 보면은 입술선 괜찮고 원숭이매 아닙니다. 원숭이매 아니고 그리고 두턱 생기지 않았고 제가 하악각 성형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래턱의 아웃라인은 아주 뚜렷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옆모습인데 제가 선호하고 또 환자분께서도 선호했던 그 라인이 스트레이트한 라인인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고요. 턱도 너무 짧지 않게 적절하게 전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꽤 어느 정도 아래턱이 후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45도도 마찬가지고요. 좌측 9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선, 윗입술, 아랫입술 거의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지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면적이 깁니다. 그리고 턱도 적절히 나와 있고 턱이 너무 짧지 않고 그리고 아래 턱에 성형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웃라인이 뚜렷하게 잘 관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스트 인펙션, 그러니까 그 회전을 많이 했다면은 하악이 뒤로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악이 뒤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입술 단차가 아랫입술이 더 윗입술보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이런 콘벡스한 이런 안모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악이 뒤로 들어가면서 두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하악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분께서 약간 사진을 찍을 때 턱을 좀 이렇게 들고 찍은 경향도 있지만은 그렇게 두턱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이분이 바르셀로나 라인에 보다 상악 전체가 약 2에서 3mm 정도 전방이 있기 때문에 상악에 전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포스트 임팩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하고 더 전진을 했으면은 원숭이매가 됐을 것입니다. 원숭이매는 이곳도 나오지만 이 부분도 나오지만 이 옆에도 같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불룩한 이런 안모를 원숭이 인매라고 하고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런 인매가 없고 약간 아랫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커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원숭이매를 피했고 만약에 제가 상악을 너무 많이 위로 올렸더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힘줘서 웃을 때도 이가 보일랑 말랑 할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분께서는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다뤘던 분인데 뭔가 위아래로 이렇게 찌부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는 상악 상방 이동을 약 한 3mm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웃을 때 이가 잘 보이고 자연스럽게 이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레 임팩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포스트레 임팩션을 회전을 포스트레 임팩션이라고 하는데 어 회전량을 결정을 하는 기준은 이렇게 너무 하악이 리세시브하지 않게 그리고 입술 단차가 스트레이트하게 그리고 이렇게 원숭인매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거는 회전은 아니지만 상악을 너무 위로 많이 올려서 이렇게 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피해 가는 선에서 수술 계획을 정하면은 어느 정도 환자분께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길이를 줄이면서 회전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양악 수술 환자들이
긴 얼굴의 주걱턱입니다. 그것을 줄일 때 이런 회전량을 정하는 저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몇 가지 후보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안무를 보고 결정을 하면은, 물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환자분과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하면은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